3개월 만에 짐 싸들고 돌아온 이유? 낭만은 잠깐, 현실은 냉혹하더라니까. 은퇴 후 꿈에 그리던 전원생활, 누구나 한 번쯤 꿈꿔보는 그림 같은 삶이죠. 드넓은 자연 속에서 아내와 함께 평화로운 노년을 보내겠다는 김 씨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하지만 3개월 만에 짐을 싸들고 도시로 돌아온 김 씨 부부,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김 씨 부부의 이야기는 퇴직 후 전원 생활을 꿈꾸는 많은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그들의 경험을 통해 우리는 전원 생활의 낭만 뒤에 숨겨진 현실적인 어려움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김 씨 부부가 도시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3가지 이유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병원, 마트, 차 없인 그림의 떡. 불편한 생활 인프라. 아내가 갑자기 아픈데 병원까지 차로 30분? 앰뷸런스는 언제 올지 몰라 발만 동동 굴렀지 뭐야. 전원 생활의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부족한 생활 인프라입니다. 도시처럼 편리한 대중교통이나 가까운 거리에 병원, 마트 등이 있는 것이 아니죠. 김 씨 부부는 차 없이는 이동이 불가능한 환경에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특히 아내가 갑자기 아팠을 때 멀리 떨어진 병원까지 가는 동안 애를 태웠던 경험은 도시 생활의 편리함을 다시금 깨닫게 했습니다. 마트 한 번 가려면 왕복 2시간? 인터넷 주문도 배송비 폭탄. 매번 도시 나가는 것도 일이더라고. 생필품을 사러 마트에 가는 것조차 큰맘 먹고 나서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인터넷 주문은 가능했지만 배송비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김 씨 부부는 도시 생활에서는 당연하게 누렸던 편리함이 전원 생활에서는 얼마나 큰 사치인지 깨달았습니다. 이웃, 친구, 외로움에 몸부림치다 결국. 부족한 사회적 교류. 동네 사람들, 처음엔 반갑게 맞아줬지만 결국 우린 외부인일 뿐이더라. 도시를 떠나 조용한 전원 생활을 꿈꿨지만 김 씨 부부는 예상치 못한 외로움에 시달렸습니다. 처음에는 이웃들의 따뜻한 환대에 감동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깊이 있는 관계를 맺기 어렵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을 공동체에 녹아들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외부인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친구들 만나려면 차 타고 1시간? 통화 몇 번 하다 보니 점점 멀어지는 느낌이었어. 도시에 살던 친구들을 만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도 어색한 분위기는 숨길 수 없었고 결국 연락도 뜸해졌습니다. 김 씨 부부는 사회적 교류의 부재가 생각보다 큰 스트레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3. 벌레? 폭우? 자연재해 앞에선 속수무책. 예상치 못한 자연환경. 밤마다 벌레떼 습격에 잠도 못 자고 폭우 쏟아지면 정전은 기본. 도시에선 상상도 못할 일들이었지. 전원 생활의 낭만은 자연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하지만 김 씨 부부는 자연이 주는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예상치 못한 어려움도 함께 경험했습니다. 벌레떼의 습격, 폭우로 인한 정전 등 도시에서는 겪어보지 못한 자연재해 앞에서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멧돼지가 텃밭 쑥대밭 만들고 뱀까지 나타나? 공포 영화 찍는 줄 알았다니까. 멧돼지가 텃밭을 엉망으로 만들고 심지어 뱀까지 나타나는 등 야생동물과의 예상치 못한 만남은 김 씨 부부를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삶은 생각보다 훨씬 더 험난했습니다. 전원생활? 꿈깨? 낭만은 책 속에나 있는 거야. 김 씨 부부의 이야기는 전원생활을 꿈꾸는 이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섣부른 결정은 후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충분한 준비와 현실적인 고려 없이 뛰어든 전원생활은 예상치 못한 어려움으로 가득할 수 있습니다. 도시의 편리함? 다시 돌아오니 천국이 따로 없더라. 3개월 만에 도시로 돌아온 김 씨 부부는 다시 누리는 도시 생활의 편리함에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전원 생활의 꿈은 잠시 접어두고 현재의 삶에 만족하며 행복한 노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김 씨 부부의 이야기는 퇴직 후 전원 생활을 꿈꾸는 많은 이들에게 깊은 생각할 거리를 던져줍니다. 전원 생활은 낭만적인 측면도 있지만 현실적인 어려움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충분한 준비와 신중한 계획 없이 섣불리 뛰어들었다가는 김 씨 부부처럼 후회할 수 있습니다. 전원 생활,
꿈만 꾸지 말고 현실도 꼼꼼히 따져봐야 후회 없어. 전원생활을 꿈꾸는 모든 분들께 김씨 부부의 이야기가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야. 지금 내 곁에 있는 소중한 것들을 먼저 돌아보는 게 어떨까? 전원생활, 낭만에 숨겨진 과학적 함정. 김씨 부부의 귀환을 통해 본 심층 분석. 과학 없이 뛰어든 전원생활, 그건 맨 땅에 헤딩하는 거랑 똑같지. 1. 편리함? 그건 중독이야. 도시 생활의 편리함에 대한 쾌락 중추 자극. 도시의 편리함? 솔직히 마약 같지. 한번 맛보면 끊기 힘들어. 도시 생활은 편리함 그 자체입니다. 대중교통, 쇼핑몰, 병원 등 모든 것이 손쉽게 이용 가능하죠. 이러한 편리함은 뇌의 쾌락 중추를 자극하여 도파민 분비를 촉진합니다. 김씨 부부가 전원생활의 불편함에 좌절한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도시 생활에 익숙해진 뇌는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부정적인 감정을 증폭시킵니다. 행동주의 심리학, 그거 알아? 보상 없으면 행동도 없다는 거야. 행동주의 심리학에 따르면 인간은 보상을 받을 때 특정 행동을 반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시 생활의 편리함은 일종의 긍정적 강화 역할을 합니다. 반면 전원생활은 즉각적인 보상이 부족하여 뇌의 보상 시스템을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이는 김씨 부부가 전원생활에 흥미를 잃고 도시로 돌아온 이유를 설명하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2. 외로움? 그건 병이야. 사회적 교류 부족으로 인한 사회적 고립. 사람 없는 곳에서 혼자 살려니까 미쳐버리는 줄 알았어.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니까.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는 정신 건강에 필수적입니다. 사회적 교류 부족은 사회적 고립 상태를 초래하며 우울증, 불안 장애 등 다양한 정신질환의 원인이 됩니다. 김씨 부부가 전원생활에서 느낀 외로움은 단순한 감정을 넘어 심각한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애착 이론? 그거 들어봤어? 사람은 누구나 연결되고 싶어 한다는 거야. 애착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안정적인 관계를 통해 심리적 안정감을 얻습니다. 전원생활은 기존의 사회적 관계를 단절시키고 새로운 관계 형성을 어렵게 만듭니다. 이는 김씨 부부가 도시의 친구들과 점점 멀어지고 마을 공동체에 융화되지 못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3. 자연? 그건 예측 불가능해. 통제력 상실로 인한 불안감 증폭. 자연은 아름답지만 무섭기도 해.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자연은 통제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폭우, 폭설, 야생동물 등 예측할 수 없는 위험 요소가 가득합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인간의 통제력을 약화시키고 불안감을 증폭시킵니다. 김씨 부부가 겪은 자연재해와 야생동물과의 만남은 그들의 불안감을 극대화하고 전원생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강화했습니다. 진화심리학, 그거 알아? 인간은 안전한 곳을 찾도록 진화했다는 거야. 진화심리학적 관점에서 인간은 생존을 위해 안전한 환경을 찾도록 진화했습니다. 도시는 인간이 만들어낸 가장 안전한 환경입니다. 반면 자연은 예측 불가능하고 위험 요소가 많습니다. 김씨 부부가 도시의 안전함을 그리워하고 전원생활의 불안감을 느낀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결론: 전원생활? 과학적으로 접근해야 성공할 수 있어. 김씨 부부의 이야기는 전원생활의 성공을 위해서는 과학적 근거와 이론에 기반한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막연한 환상이나 감정적인 접근은 실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천 도서: 행복의 기원 서은국. 저 행복에 대한 과학적 접근을 통해 전원생활의 환상과 현실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돕습니다. 넛지 리처드 탈러, 캐스 선스타인. 저 인간의 행동을 유도하는 넛지 이론을 통해 전원생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공적인 적응을 위한 전략을 제시합니다. 사피엔스 유발 하라리. 저 인간의 진화 과정을 통해 도시 생활에 익숙해진 인간이 왜 전원생활의 어려움을 겪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자연 속 예술가의 꿈, 낭만에 가려진 현실. 전원생활, 예술적 영감의 원천인가, 창작의 걸림돌인가? 붓 대신 삽 들고 캔버스 대신 텃밭 가꾸는 예술가? 낭만은 그림 속에만 있는 거야.
화려한 도시를 떠나 고즈넉한 자연 속에서 예술혼을 불태우겠다는 꿈. 얼마나 멋지고 낭만적인가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합니다. 캠퍼스 대신 잡초 뽑고 붓 대신 삽을 든 예술가의 모습은 결코 드문 일이 아닙니다. 왜 그들은 꿈을 접고 도시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을까요? 전원생활은 과연 예술적 영감의 원천일까요? 아니면 창작의 걸림돌일까요? 1. 자연 영감의 원천? 현실은 잡초와의 전쟁. 예상치 못한 노동의 늪. 새소리 들으며 그림 그릴 줄 알았는데 벌레 쫓고 잡초 뽑느라 시간 다 갔어. 자연은 분명 예술가에게 풍부한 영감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노동이 필요합니다. 텃밭 가꾸기, 집수리, 야생동물 퇴치 등 예상치 못한 노동은 창작 활동에 집중할 시간을 빼앗아 갑니다. 예술가도 먹고 살아야지. 농사 짓고 돈 벌려니 예술은 뒷전이 될 수밖에. 전원생활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도시보다 일자리가 적고 농작물 판매 등으로 수입을 얻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노동이 필요합니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은 창작 활동에 대한 열정을 잃게 만들 수 있습니다. 2. 고독? 창작의 필수 조건? 외로움의 분노는 예술가들 사회적 고립과 창작의 딜레마. 혼자만의 시간? 좋지. 근데 너무 외로워서 미쳐버릴 것 같더라. 예술가에게 고독은 창작의 필수 조건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과도한 고독은 오히려 창작 의욕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전원생활은 사회적 교류를 제한하고 예술가를 고립시키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예술도 결국 소통이야. 사람들과 교류 없이 어떻게 예술을 하겠어? 예술은 소통입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 예술가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고 자신의 작품을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전원생활은 이러한 소통의 기회를 제한하고 예술가의 성장을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 3. 자연의 소리? 낭만적인 소음일 뿐. 그 집중력 저하와 창작의 어려움. 새소리, 바람소리. 좋지. 근데 집중하려고 하면 왜 이렇게 거슬리는지. 자연의 소리는 평온함을 주지만 때로는 집중력을 떨어뜨리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예민한 예술가들에게는 작은 소음도 큰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도시의 소음? 그건 백색 소음이야. 오히려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되지. 도시의 소음은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있어 백색 소음으로 작용합니다. 백색 소음은 집중력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반면 자연의 소리는 불규칙하고 예측 불가능하여 집중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결론 전원생활, 예술가에게 득일까? 독일까? 전원생활은 예술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 동시에 창작 활동을 방해하는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낭만적인 환상에 사로잡혀 현실적인 어려움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예술가에게 필요한 건 자연이 아니라 창작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야. 예술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창작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전원생활이 그러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술가는 자신의 창작 스타일에 맞는 환경을 선택하고 현실적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예술가의 꿈, 낭만에 가려진 현실을 직시하고 현명한 선택을 하세요. 슬로우 라이프의 덫, 지루함과의 사투 도시인의 전원생활, 낭만 뒤에 숨겨진 무료함의 그림자. 느림의 미학, 그건 잠깐이지. 매일 똑같은 풍경, 똑같은 일상. 지루해서 미쳐버리는 줄 알았다니까. 숨 가쁘게 돌아가는 도시 생활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슬로우 라이프는 달콤한 유혹입니다. 하지만 전원 생활의 실상은 어떨까요? 꿈꾸던 여유로운 삶 대신 단조로운 일상과 무료함에 몸부림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오늘은 기자의 시각으로 전원 생활의 빛과 그림자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1. 자연의 품? 즐길 거리 없는 빈품. 제한된 문화생활과 즐길 거리 부족. 영화 한 편 보려면 차 타고 30분? 친구 만나려면 1시간? 이게 무슨 슬로우 라이프야. 슬픈 라이프지. 도시는 다양한 문화생활과 즐길 거리로 가득합니다. 영화관, 공연장, 쇼핑몰, 레스토랑 등 언제든 원하는 것을 즐길 수 있죠. 하지만 전원생활은 다릅니다.
문화시설은 턱없이 부족하고 즐길 거리도 제한적입니다. 도시의 화려한 불빛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전원생활은 따분하고 지루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매일 똑같은 풍경, 똑같은 일상. 변화 없는 삶은 지루함 그 자체야. 전원생활은 자연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하지만 자연은 변화가 느립니다. 매일 똑같은 풍경, 똑같은 일상은 도시 생활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답답함을 안겨줍니다. 새로운 자극과 경험에 대한 갈증은 무료함으로 이어지고 결국 도시의 다채로운 삶을 그리워하게 만듭니다. 혼자만의 시간, 고립과의 외로운 싸움, 사회적 교류 부족과 고립감, 조용한 삶? 좋지. 근데 너무 조용해서 귀신 나올 것 같더라. 도시 생활은 끊임없는 사회적 교류의 연속입니다. 직장 동료, 친구, 가족 등 다양한 사람들과의 만남은 삶의 활력소가 됩니다. 하지만 전원 생활은 사회적 교류의 기회가 제한적입니다. 이웃과의 교류는 도시보다 적고 친구들을 만나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고립은 외로움과 우울감을 증폭시키고 도시의 활기찬 삶을 그리워하게 만듭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야. 혼자서는 살 수 없어. 인간은 사회적 존재입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행복을 느끼고 삶의 의미를 찾습니다. 전원 생활은 이러한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어려운 환경입니다. 특히 혼자 사는 사람이나 사회적 교류에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전원 생활이 고립감과 외로움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3. 느림의 미학. 시간은 멈추지 않아. 무기력과 시간의 압박. 시간 많을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할 일이 많은 거야? 텃밭 가꾸고 집 수리하고. 쉴 틈이 없어. 전원 생활은 도시 생활보다 시간적 여유가 많을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텃밭 가꾸기, 집 수리, 장작 패기 등 도시에서는 경험하지 못한 다양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육체적 피로감을 높이고 시간적 여유를 빼앗아 갑니다. 시간은 멈추지 않아. 전원 생활에서도 삶의 목표와 계획은 필요해. 전원 생활은 무작정 쉬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목표와 계획 없이는 무기력해지고 시간의 압박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도시 생활에서처럼 규칙적인 생활 패턴과 목표 의식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슬로우 라이프, 꿈만 꾸지 말고 현실을 직시하라. 전원 생활은 낭만적인 측면도 있지만 동시에 현실적인 어려움도 존재합니다. 단조로운 일상, 제한된 문화생활, 사회적 고립 등은 도시 생활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큰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전원 생활, 꿈꾸기 전에 먼저 자신에게 질문하세요. 나는 정말 슬로우 라이프를 즐길 준비가 되어 있는가? 전원 생활을 꿈꾸는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섣부른 결정은 후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를 수집하고 가능하다면 직접 체험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성향과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삶을 선택하는 것이 행복한 삶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자급자족의 꿈, 빚더미의 현실 귀농의 함정, 농사 실패와 경제적 파탄 실태 탐사. 농사, 낭만이 아니라 전쟁이야. 빚만 잔뜩 지고 빈털터리로 돌아왔다니까. 자급자족, 친환경 먹거리, 농촌의 삶. 귀농을 꿈꾸는 도시인들의 가슴을 뛰게 하는 단어들입니다. 하지만 그 꿈은 과연 현실에서도 아름다울까요? 오늘 저희 탐사 보도팀은 귀농의 함정에 빠져 빚더미에 앉게 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농사 실패와 경제적 파탄의 실태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1. 농사? 삽질 한번 안 해본 도시 촌놈이 뭘 알겠어? 농사 경험 부족, 실패의 씨앗. 농사 쉽게 봤다가 큰 코 다쳤지. 땅 파는 것부터 막막하더라니까. 농사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씨앗 심기, 물 주기, 잡초 제거, 수확 등 모든 과정의 노하우와 경험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도시에서 농사 경험 없이 귀농한 사람들은 기초적인 지식조차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농작물의 특성, 토양 관리, 병충해 예방 등 농사에 필요한 전문 지식 없이는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농업 교육? 받았지. 근데 현실은 달라도 너무 달랐어. 정부와 지자체는 귀농인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이론과 현실은 다릅니다.
실제 농사 현장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은 교육 내용과는 거리가 멀 수 있습니다. 농사 경험 부족은 작물 생산 실패로 이어지고 결국 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합니다. 이 자연재해, 하늘이 노했다. 예측 불가능한 자연 앞에 무너지는 꿈. 태풍 한번 휩쓸고 가니까 1년 농사 망했어. 하늘만 원망할 뿐이지. 농사는 자연에 의존하는 산업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가뭄, 홍수, 태풍 등 자연재해 앞에서는 속수무책입니다. 특히 기후 변화로 인해 자연재해 발생 빈도가 높아지면서 농작물 피해 규모도 커지고 있습니다. 농작물 재해 보험? 있긴 한데 보상받기 까다롭고 턱없이 부족해. 정부는 농작물 재해 보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보상 범위와 금액이 제한적입니다. 실제 피해액에 비해 보상금이 턱없이 부족하고 보험금 지급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는 귀농인들에게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안겨줍니다. 3. 벌레? 잡초? 농약 없이 싸울 수 있을까? 병충해와의 힘겨운 싸움. 친환경 농사? 벌레랑 잡초 때문에 포기했어. 농약 없이는 못 버텨.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많은 귀농인들이 농약과 화학 비료를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농법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병충해와 잡초는 농작물 생산에 큰 위협입니다. 특히 농사 경험이 부족한 귀농인들은 병충해 예방과 방제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친환경 농약. 비싸도 너무 비싸. 결국 빚만 늘어가는 거지. 친환경 농약과 비료는 일반 농약보다 가격이 비쌉니다. 농작물 생산량 감소와 높은 생산 비용은 귀농인들을 빚더미에 앉게 만듭니다. 결국 경제적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도시로 돌아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전원생활, 꿈과 현실 사이 잃어버린 낙원을 찾아서. 지금까지 우리는 김씨 부부를 비롯한 여러 사례들을 통해 전원생활의 낭만 뒤에 숨겨진 냉혹한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도시의 편리함에 길들여진 우리에게 전원생활은 낯설고 험난한 도전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원생활의 꿈을 완전히 접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낙원은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아직 발견되지 않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전원생활의 실패는 준비 부족과 환상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흔히 전원생활을 쉼과 여유의 공간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도시생활과는 다른 새로운 삶의 방식을 요구합니다. 진정한 전원생활은 자연과의 공존 그리고 자아와의 만남입니다. 자연의 섭리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스스로의 삶을 개척해 나가는 과정. 그것이 바로 전원생활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전원생활, 그것은 잃어버린 낙원을 찾아 떠나는 여정이 아니라 스스로 낙원을 만들어가는 창조의 과정입니다. 물론 그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값진 경험과 성장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전원생활, 꿈을 꾸는 모든 이들에게 과학적 지식과 현실적인 계획으로 무장하십시오. 낭만적인 환상에 사로잡히지 말고 객관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결정하십시오. 자신의 삶의 방식과 가치관을 돌아보십시오. 전원생활은 단순한 이사가 아니라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삶을 받아들이십시오. 전원생활은 예측 불가능한 변화와 도전의 연속입니다. 유연한 사고와 적응력을 키우십시오.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협력하십시오. 마을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함께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는 기쁨을 누리십시오. 전원생활, 그것은 단순한 삶의 변화가 아니라 자아를 찾아 떠나는 여정입니다. 여러분의 용기 있는 도전을 응원합니다.